디지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한급이에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합니다. 필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갑자기 혼자인데도. AI의 간택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2026년은 훨씬 더 AI가 중요해지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김덕진 소장님을 모시고 AI 4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IT나 이런 기술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기술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내 옆 사람이 쓰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나도 써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변화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 여기서 10대 트렌드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이 좀 너무 좋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10개를 다 다루기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4가지 핵심 주요 트렌드에 네.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바로 솔로프리너 혁명. AI 기술 덕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졌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크루처럼 모여서 움직이는 이런 솔로프리너 혁명의 핵심이 AI고 AI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트렌드 얘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올해 솔로프리너 형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많은 스타트업이나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AI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솔로프리너 형태로 가벼워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컴퓨터한테 컴퓨터의 언어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 답변도 내가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대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성형 AI가 주는 가장 큰 놀라움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결과물을 다시 인간의 언어로 전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00점짜리를 안 주잖아요. 한 80점짜리 준단 말이에요. 그 80점짜리를 보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경험이 있고 시도해본 사람들이 일단 AI를 갖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예전에는 반드시 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AI가 한 80점짜리 주면 다른 거 고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솔로프리너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니어 친구들이나 한번 알려줘 봤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사용만 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프리너 혁명의 좀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대규모 투자를 안 받고 시작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비즈니스의 룰 자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챗GPT를 기반으로 사주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서비스를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 본인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거를 챗GPT 엔진에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최근에 부트스트랩 창업이라고 하는데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괜히 투자 받으면 아시잖아요. 알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AI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솔로프리너 혁명처럼 조직도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그쵸. 점점 변해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네이티브 조직의 형태들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보스가 돼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거느리는 보스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보통 3단계로 가는데 1단계는 인간하고 AI 어시스턴트가 둘이서 일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제가 챗GPT랑 뭔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미나이도 좋은 것 같은데? 클로드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AI들을 에이전트처럼 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2단계로 인간과 AI 에이전트들이 같이 협업하는 구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AI 팀을 거느리고는 저랑 대표님이 회사에서 만났어요. 둘이 모였지만 이 둘이 예전 조직으로 치면 20명 정도를 운영하는 팀장 둘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의 구조가 된다. 이른바 에이전트 보스 시대의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서의 좀 핵심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을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더라도 화장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양한 AI 에이전트들로 일종의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갑자기 혼자인데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운영하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도 하고 에이전틱 AI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건 외주 한 명인데 에이전틱은 이게 팀이 된다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일을 AI한테 막 나눠주면서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이러한 요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수장님께 좀 추천하시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나 MCP 모델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MCP 영역까지 지금 막 건드리는 거는 처음엔 좀 어렵고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화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젠스파크라든지 펠로 AI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쓰면 어떤 시장 조사를 탁 시켰을 때 그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PPT나 영상이나 음성까지 한 방에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갑자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젠스파크에 왔는데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홍보용 PT 슬라이드를 만들어 채널 주소는 이거야. 그죠? 이 정도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러면은 홍보용 채널 제작을 시작하겠대요. 이게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도구들이 이른바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의 이야기를 당신의 시선에서 이 뭐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사회와 현대를 잇는 뉴미디어의 기준을 만든다. 지금 몇십 분 만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거 섭외에 그걸로 써야겠어요. 에이전트 AI 놀란 게 네. 2026년에 다가오는 에이전트 AI는 먼저 말을 건다, 능동적으로.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먼저 말을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AI가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팩트 있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오, 네. 뭐라고 그러나요? 정답을 말하는 아나운서에서 질문을 던지는 창업가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 엔진이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이걸 시키잖아요. 정말 나에게 대한 극찬을 던진다. 극찬. 건강해질 정도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김덕진이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기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얘는 나를 이렇게 기억하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게 어디 있느냐? 그 개인 맞춤 설정에 가시면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 아, 관리. 메모리 관리 있죠? 네. 관리를 눌러보세요. 저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최근에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쓰다 보면 메모리에 저장됨이라는 게 뜰 때가 있거든요. 이른바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다 나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왜 이게 에이전트 시대에 이 기능이 중요하냐면 네. 내가 슬플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 취향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우리가 챗GPT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다 그쵸, 물어보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 안에 결제가 붙었어요. 쇼핑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이 안에서 동작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 우리의 일상에 AI가 나보다 먼저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거나 나에 대한 형태를 하는 에이전트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주목받는 게 네. 컴패니언 이런 키워드를 말씀 주셨어요. 컴패니언이라는 게 뭐냐면 AI를 일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대화하는 형태처럼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 어떨 때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지 랭킹을 매기는 게 있어요. 1등으로 올라온 게 테라피 컴패니언십이에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챗GPT보다 우리나라에서 2배 이상의 시간을 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타라는 서비스예요. 이 제타라는 네. 서비스가 AI 남친, AI 네. 여친처럼 챗봇 그쵸. 서비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미 AI가 컨텐츠적으로 즐기는 요소가 되고 있고 AI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챗GPT 5.1에는 내가 아예 말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에 가면 기본 스타일 및 어조라고 있어요. 한번 덕후로 설정하셔가지고 덕후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 어떤 숨 돌려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약간 좀 말투가 다르죠? 그러네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기억하고 있죠. 말투도 내 마음대로 만들죠. 그런 애가 쇼핑을 나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빠져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컴패니언 AI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혹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지 내가 여기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한번 발견해보겠다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은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소장님 책에서 되게 충격적인 문장이 검색이 사라진다.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였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챗GPT 쓰고 나서 제일 많이 안 하게 되는 행동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보를 찾을 때 예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예전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물어봤잖아요. 그쵸. 이제 검색 엔진을 안 하죠. 안 들어가게 되는 네. 거예요. 검색 엔진하고 생성 엔진의 가장 큰 차이. 검색 엔진은요, 정답으로 찾아가게 하는 행위니까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챗GPT는 바로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제로 클릭이라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요즘엔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한급이에요. 왜냐면 클릭을 해야 우리 사이트로 넘어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말고도 광고를 본다거나 노출시키니까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기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AI는 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웹사이트도 안 들어와요. 광고도 안 봐요. 이제는 마케터들이 AI의 간택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것들 이른바 AEO 혹은 뭐 GEO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행성형 AI에게 우리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회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인 연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AI EO에 간택되기 위해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AI가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역질문을 해보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런 키워드로 마케팅을 해보는 거 좋겠다는 역발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은 접근이 제일 쉽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브스팟에서 최근에 루프 마케팅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루프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무한궤도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 컨텐츠 안에 계속 가둬놓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떨 때, 저떨 때 하는 때 좋은 화장품, 행복하고 뭐 할 때 좋은 화장품, 이런 글들을 100개고 쓰라는 거예요. AI한테 수많은 키워드에 대한 클루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특정 컨텐츠가 잡혔을 때 그걸 올라가게 하는 이런 방법론도 좀 나오고 있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입증할 만한 소스에 많이 나가는 것들을 요즘에 좀 선호하기도 해요. 이른바 공신력 있는 곳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끌어오게 알고리즘 바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공신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에 내 이름이나 내 브랜드를 걸어놓는 것도 좀 중요해지겠구나. 공신력인 사이트, 방금 안 그래도 신문 인터뷰 기사들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블로그보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AI 중요해진다는 건 아는데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범용 AI 사정. 이렇게 쓰면 좋다. 제가 범용 AI를 4가지 정도로 꼽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챗GPT, 두 번째는 제미나이, 세 번째는 클로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록. 일단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챗GPT가 좋고요. 실무적이거나 혹은 산업적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최근에 제미나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그림 그리는 쪽에서 거의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디자인을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미나이 3가 되면서 나노바나나 프로가 한글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것도 그려달라고 그러면 진짜 그렇다게 잘 그려주거든요. 또 제미나이가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클로드라고 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짜는 쪽하고 글의 마지막 마감을 다듬을 때 되게 괜찮아요. 글 쓰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묘한 맥락들 있잖아요. 맞아요. 묘한 맥락을 참 클로드가 잘해요. 내가 마지막에 조금 아쉽다라고 할 때 이 클로드한테 마지막에 좀 시켜보시면 꽤 그럴듯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록을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그 무료 사용자들에게 주는 역량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록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서비스잖아요. X. 그러니까 트위터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말투가 좀 특이해요. 여러 트렌드적인 정보를 잘 담고 있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소셜 반응을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쪽도 꽤 괜찮고요.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 쪽도 꽤 잘해요. 빠른 시간에 여러 컷을 만들어줘요.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 쪽에서 좋긴 한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합니다. 필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인용 영상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할 때 성인입니다 라고 누르면 그냥 이게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아까 컴패니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그록에서 컴패니언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내가 캐릭터를 엄청 극단적인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처럼 막 얘기하다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상업적으로 쓴다고 하면 무료로 가장 쓰기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이제 그록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2026년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공포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도 당장 써봐야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을 정성 들여 남겨주신 분들 3분을 뽑아서 AI 2016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모두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2026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AI 교육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이랑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해봐요. 아, AI가 완벽하지 않구나.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됩니다.